금리 1.4에서 1.5% 수준. 이제 자산시장은 어디로 갈까? 2025년 하반기 경제 시그널 완전 정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누구나 실전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경제의 핵심 흐름과 돈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금리 1.4에서 1.5% 수준의 변화가 우리의 자산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변곡점의 해다.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환경이 서서히 꺾이고 있고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자산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 회복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실질 금리의 위치가 오래 남은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된다. 첫째, 금리의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인하되는 추세다. 현재 금리 수준은 1.4에서 1.5%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이 즉시 폭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자금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심리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이다. 즉,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중요하지 시점이 전부는 아니다. 둘째, 금리 하락이 모든 자산에 동일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리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채권은 강세, 주식은 점진적 상승, 부동산은 후행 회복, 금과 코인은 단기 조정 후 장기 상승이라는 패턴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과거 패턴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유동성의 방향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한 자산군으로 돈이 몰리지 않는다. 지금은 주식, 코인, 금, 부동산이 각각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 즉, 어디에 넣어야 할까? 보다 왜 그 자산이 오르는가? 를 이해해야 한다. 셋째, 주식시장의 금리 반응이다. 금리가 떨어질수록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아지고 성장주는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금리 하락 속도가 완만하면 고배당주 가치주도 함께 움직인다. 2025년 현재 미국 시장은 성장주 중심의 회복 구간이지만 이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기업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즉, 단순히 금리 인하로 인한 전체 랠리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기업 중심의 선별적 상승이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금리 반응이다. 부동산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표 자산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며 가격이 조정된다. 반대로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갈 때는 매수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지만 공급 입주량이 많은 지역은 여전히 약세를 보인다. 즉, 금리 인하가 전 지역 상승을 만들지는 않는다. 교통, 일자리, 인구 순이동, 생활권이 겹치는 핵심 입지만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 결국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이다. 다섯째, 금과 코인의 흐름이다. 금은 금리 하락 구간에서 빛을 본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자 자산의 매력이 줄어들면 대체 자산으로 금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금값이 자동으로 강세를 보인다. 현재 1달러 1469원 환율 기준에서 금 1온스 가격이 2000달러라면 원화로 약 293만 8천원이다. 환율이 5%만 움직여도 금값은 자동으로 15만원 이상 변동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금 투자의 본질이 단순히 오를까가 아니라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코인은 금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 회복을 의미하고 유동성이 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코인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약해질수록 상승 탄력을 받는다. 즉,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코인 상승의 연결고리를 기억하자. 여섯째, 환율의 의미다. 환율은 단순히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의 가치 변동 요인이다. 현재 환율 1달러 1469원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환율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해외 자산 미국 주식, 금, 코인 투자는 더 유리해지고 국내 자산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진다. 따라서 향후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해외 자산을 장기 보유 중인 투자자는 달러 차익과 자산 상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일곱째, 물가와 금리의 미세한 균형이다. 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 구간에 진입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하 대신
천천히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는 자산시장이 급등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 투자자는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덟째, 심리 회복의 속도다.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인다. 사람들이 이제 바닥 같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바로 그 심리 회복의 초입이다. 시장 전체가 불안감에서 기대감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무리한 투기보다는 기준을 세우고 분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아홉째, 투자자의 실전 전략이다. 지금은 한 자산에 몰빵하는 시기가 아니다. 주식, 부동산, 금, 코인 중 하나가 오를 때 나머지는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분산 투자가 수익의 절대 조건이 된다. 각 자산군의 2030%씩 비중을 나누고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장은 한방이 아니라 균형의 시대다. 결론적으로 금리 1.4에서 1.5% 수준의 완만한 인하 흐름은 모든 자산 시장의 심리 회복 신호다. 하지만 방향은 같아도 속도는 다르다. 주식은 선행 회복, 부동산은 후행 반등, 금과 코인은 중간에서 유동성 신호를 받는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명확해진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